여러분, 동영상 강의 듣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 또한 비대면 강좌이기 때문에 저 혼자 화면을 보고 강의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무역학 원론 국제경영 환경에 대해서 3-3 국제환경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국제무역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단어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장의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가트와 WTO인데요. WTO 이전에 가트라는 무역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트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통해서 무차별적인 국제 무역 체계를 확립했던 것입니다. 가트의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요. 무역 자유화의 실시와 각 가맹국 간의 최혜국 대우를 실시해서 전 세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역 자유화란 각국의 대외 거래에 있어서 모든 제한 규정이나 장벽을 제거하고 일국 내에서 하는 거래와 동등한 거래를 실시하는 것, 이걸 무역 자유화라 하죠. 그래서 무역 자유화에는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내에 관세 인하 교섭 과정에 따르는 세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결정된 관세율은 가트에 통보되고 전 가맹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가맹국이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세를 똑같이 받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는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가맹국은 호혜지 입장에서 행동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 제한의 철폐인데요. 국제무역에서 수량 제한이나 수출 금지 조치 등 무역 규제를 없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트는 무역 자유화의 실현과 무역 제한 철폐를 기본으로 진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최혜국 대우의 원칙인데요. 어느 나라든 가맹국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양해하는 대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별을 두지 말자 가맹국에는. 그래서 동일하게 대우해 주자는 뜻입니다. 이게 최혜국 대우의 원칙입니다. 다자주의인데요. 국제적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 당사국 해결이 아닌 다자간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당사국끼리 분쟁을 하지 말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이 다자주의입니다. 지금 가트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관세를 인하하자, 무역 제한을 철폐하자, 최혜국 대우 원칙으로 하자, 다자주의 하자. 이 내용이 지금 가트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는데요. 우루과이 라운드 추진 배경은 신보호 무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지금 가트에 대한 가맹국의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서 가트 기능의 약화를 시정하기 위해서 개최됐는데요. 가트는 규범이 법률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호 지키지 않는 가맹국들끼리 지키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무역 부분이 증가되고 개도국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하는데도 선진국 유리한 쪽으로 다 움직여서 개도국이 힘들게 되고 개도국이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특징은 협상 분야를 좀 다양화하자, 한정시키지 말고, 그리고 선진국 위주로 신보호 무역주의가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하자.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만연하는데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개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6월 타결의 효과로 첫 번째는 WTO 출범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국제기구를 탄생하게 하는 내용이 되죠.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에 의해서 WTO가 잉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및 무역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WTO 출범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1970년대 2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세계적인 불경기에서 신보호 무역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최혜국 대우를 하자는 내용으로 왔는데 관세 정책 배웠죠. 관세는 너무 겉으로 드러나니까 비관세 장벽의 내용을 각 나라에서 신보호 무역주로 쓰다 보니까 이 내용을 억제하려는 강력한 제재력을 지닌 국제기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됐던 것이죠. WTO 특징은 가트의 기능을 크게 강화했는데요. 국제법인으로서의 국제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인으로서의 역할이죠. 무역 대상 상품은 지금까지 주로 공산품과 일부 농산품에 한정된 반면에 WTO에서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농산물과 섬유 등의 국제간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그리고 후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었던 농산물, 섬유류 이런 것에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은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선진국의 자기 나라의 농산물을 산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 포함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분쟁 해결 노력을 하게 됐죠. WTO 영향은 관세 인하도 포함되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로 세계 무역량의 급속한 증가를 기대했습니다. 제일 문제된 것이 비관세 장벽 완화였죠. 해외 직접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본 유입을 통한 자본 조달 비용과 비용의 절감과 선진 금융 기법의 도입을 통한 금융 부분의 국제화 진전이
진전에 도움을 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WTO 영향이 상당히 관세이나 비관세 장벽,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활성화, 그리고 선진 금융 기법에 대한 국제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WTO 내용입니다. 지금 기구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분류를 해봤고요. 가트와 WTO를 국제교역상품, 무역규범제정, 그리고 무역규범 강화 해결 절차를 가트와 WTO의 변화 상황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가트는 협정일 뿐 국제기구가 아니었는데 WTO는 법인으로서 공식 국제기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가트는 농산물 서비스 교역 제한을 허용했는데 여기에서는 농산물, 공산물, 서비스 등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무역 규범의 제정에는 실패를 했는데 17개 다자간 협정과 4개의 복수간 협정 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협정이 제정됐습니다. 이게 WTO 때죠. 그리고 이게 비관세 장벽에 대한 규범 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는데 여기에서는 정확히 반덤핑 관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운용 기준을 강화하고 세이프가드 협정을 통한 회색 조치 철폐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덤핑도 좀 관세 부과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그 전 강좌에서 들었듯이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분쟁 절차도 지금 정확히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내용을 WTO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DDA 출범인데요. 도하 개발 어젠다라고 그러는데 2001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강요회의에서 강요선언문이 채택에 따라 출범됐습니다. 그래서 DDA 출범 요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DDA 협상 의제와 협상 방식은 의제하고 협상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시장 개방 관련 의제인데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농업 부분 개방 요 내용 부분에 상당히 힘들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관련 규범 의제가 반덤핑, 보조금, 수상금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 해결 등의 협정에 대해서 했고 신규범을 제정하는데 싱가포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여기서 다뤘습니다. 또한 직접재산권을 다뤘습니다. 참가국 협상 결과를 수용하는 일괄 타결 방식이 적용됐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DDA 주요 협상 결과 무역이 원활화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DDA 농협 협상 의제 중에서 TRQ 관리가 개선이 됐다 하는 부분이고요. 개도국 우대 특혜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내용은 선진국 위주로 만들었던 것을 개도국에 유리한 그런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TRQ에 대한 내용을 단어 해석을 아래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정부가 허용한 일정한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긴 것이다. 정부가 허용한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 허용한 것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허용하지 않는 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걸 개선했다는 내용이죠.
우리나라의 DDA 대응 방안인데 각 부처 소관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했고 국민적 공감대 지지에 입각한 협상을 추진했고 국가들과 친구 그룹을 형성하여 공제 체제를 형성을 했다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는데 더 요약해서 짧게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오프라인 강의 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인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합이란 무역, 산업, 금융 등의 제 분야에서 상호간 무역 장벽 조치를 완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일국 내의 거래와 동일한 상황을 추구하라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경제통합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했습니다. 경제통합의 형태는 자유무역지대, 모든 장벽, 관세, 모든 비관세 조치를 철폐하는 것, 자유무역지대를 말하죠. 관세동맹은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제거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시장은 각국 사이에서 노동과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 형태를 허용하는 것을 경제통합 형태라고 합니다. 경제동맹은 각 가맹국 간의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조화시키거나 단일화시키는 형태입니다. 완전 경제통합은 전 세계를 동일 시장으로 간주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경제통합 형태를 이해하기 쉽게 표를 그려봤습니다. 바이너 관세동맹 이론인데요. 지금 경제통합의 지금 이론들을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이런 형식으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대시장 이론인데 규모 경제 효과, 경쟁 강화 효과, 경제 효율성 증대인데 경제 통합에 따른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대시장 이론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유럽연합이 되기 시작한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영내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공동시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2단계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 거죠. 관세 장벽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시장 단계로 진입합니다. 마지막에 유럽연합이 만들어집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단일법 내용을 만드는데요. 1980년 6월에 유럽 단일법을 향한 노정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단일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재화의 자유이동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데요. 급기야는 화폐를 통합하는 것까지 가게 되죠. 유럽연합의 성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럽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만들어집니다. 통화 동맹이 이루어지고 유럽 중앙은행 출범을 해서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경제지금에서 완전 통합을 하게 됩니다. 단일 화폐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는 유럽연합이었고요. 여기는 나프타인데 유럽연합이 만들어지니까 미국이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를 엮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투자 금융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을 확대로 했던 것이죠. 카나다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에서 세 나라가 뜻을 모아 나프타를 결성합니다. 나프타는 쉽게 결성될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의 자본과 기술, 카나다의 풍부한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죠. 멕시코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대부형인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카나다는 미국과 카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체를 유지한다는데 어떤 의미를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프타가 생긴 이후로 아시아 쪽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 APEC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경제통합체는 아니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내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APEC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유럽연합은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는 이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남미 또 뭐 연합이 만들어지고 각국에서 했는데 크게는 지금 유럽연합이 아주 완벽한 통합을 이루었고요. APEC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이 멕시코와 카나다를 잡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형성합니다. 세계가 블록화됐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 이게 FTA입니다.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생깁니다. 지금 FTA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장시간 동영상 강의 듣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을 가능하면 짧게 요약해서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례를 들지 못했고 또 토론이라든가 내용을 지금 동영상 상황에서 비대면 강좌 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때 한번 다시 리뷰해서 세부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과목 듣느라고 동영상 듣느라고 고생이 많는데 가능하면 요약해서 정리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3-3 국제 경영환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